시방 한자야 놀자. 오늘 시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병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만 보거나 그럴싸한 경력이나 학벌 또는 현재의 지위, 재산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오늘 시간에는 이런 잘못된 일들을 비유하는 뜻을 담은 귀곡천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할 귀, 곤이 곡, 천할 천, 닭개로 만들어진 사자성어 귀곡천개는 곤이를 귀히 여기고 닭을 천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먼 데 것을 귀하게, 가까운 데 것을 천하게 여기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는 예부터 자주 보기 힘든 곤이는 귀하게 여기지만 항상 곁에 있어 쉽게 볼 수 있는 닭은 천하게 여긴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고사성어의 출처는 한나라의 왕충이 쓴 논형에 나옵니다. 세상의 학문을 저울질한다는 제목인 논형을 쓴 왕충은 단지 성현의 학문을 익히고 따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현의 말 속에서 잘잘못을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는 공자에게 묻는다라는 문공평과 그리고 맹자를 비판한다는 뜻의 자명편에서 그를 통해 학문이나 가치관을 스스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논형을 쓴 목적을 사물의 가볍고 무거움과 참과 거짓의 표준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진실이 거짓에 묻히고 가짜가 진실로 둔갑하는 것을 경계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말이 귀곡천개입니다. 가까움에서 진실을 찾고 주변에서 귀함을 찾아야 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문구로 이 과정에서 닭과 곤이를 비유했습니다. 닭은 쉽게 볼 수 있기에 가치 또한 쉽게 잊혀지고 가끔 오는 곤이는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다며 귀함과 흔함의 본질을 갈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귀곡천개의 용법을 살펴볼까요? 신라에서 당나라로 유학해 관리를 지내며 토황 소경문을 써서 문장력을 칭송받은 최치원이 당나라에 쓴 항의 편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최치원은 당나라 입장에서 보면 신라는 닭이고 발해는 곤이라고 했다. 그런데 당나라가 곤이는 귀하게 여기고 닭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며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배경은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9세기의 당나라는 번장 제도라 하여 외국인을 관리나 장군으로 선발 운영했는데 이런 외국인을 관리로 선발하기 위해 빈공과를 실시했습니다. 872년 시험에서 발해 유학생 오소도가 장원을 했고 신라 유학생 이동은 다음 순이었습니다. 최치원은 당나라가 신라를 홀대하고 발해를 우대한다는 생각에 심한 수치감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최치원은 2년 뒤에 직접 시험에 응해 합격했으며 877년 시험에서도 신라 유학생 2명이 합격했다고 역사는 전합니다. 이렇게 항상 곁을 지키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단지 남다른 조건이나 배경, 재산만으로 귀하게 여기는 세속적 풍조를 비판하는 단어로 귀곡천개가 인용되었지요. 하지만 최치원이 태어난 신라에서 닭의 위상은 결코 천하지 않았습니다. 신라에서의 닭은 하늘과 땅을 잇는 상징으로 신라의 옛 이름이 계림이었고 시조 박혁허세의 부인이자 남해 차창웅의 모후인 아령이 태어난 곳도 계림, 즉 닭숲의 아령정이었습니다. 닭부리에서 생긴 아령의 입을 북천에서 씻으니 떨어졌다는 전설이나
화랑의 두건에 닭날개로 장식을 했다든지, 대구의 옛 지명이 달개 경상도 사투리인 달구벌로 칭했고, 심지어 달개 울음소리 꽃기호를 한문에 높을고 귀할 귀, 자리 위로 표현했다는 걸로 봐서 결코 천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고, 오히려 귀함의 상징이 아니었나 합니다. 단지 이 사자성어의 탄생이 중국이다 보니 이런 뜻으로 탄생하지 않았을까 혼자만의 생각을 해보지만, 이 글 속에 담긴 뜻만큼은 깊이 간직해야 하겠지요. 이상으로 시방 한자야 놀자 시간을 마치면서 과연 여러분 주위에 오늘 배운 사자성어 귀곡 1000개를 하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 김지영이었습니다.